서울 강남구 한복판 그랜드 하얏트 호텔 대연회장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죠. 오늘은 대한종합건설 상무이사 철수의 정년퇴 임식이었습니다. 철수는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마치 꿈 같았어요. 40년간 몸담았던 이 회사에서 정말 마지막 날이구나 싶었죠. 만 65세, 1959년생으로 태어나 한국의 산업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상무님께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철수의 공로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아내 명자의 표정이 유독 굳어 보였어요. 67세인 명자는 철수보다 2살 많았죠. 결혼한 지 벌써 42년째,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1982년 중매로 만나 결혼했을 때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은 어느새 의무가 되어 있었죠. 의무는 다시 짐이 되었고, 짐은 서로에게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퇴임사를 위해 천천히 단상에 올랐어요. 준비해온 원고를 연단 위에 펼치며 마이크 앞에 섰죠.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 여러분.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준비한 원고와는 다른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 40년간 참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솔직함에 객석이 조용해졌죠. 철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주말 골프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때로는 제 의견까지도 말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 중에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말을 퇴직에 대한 각오 정도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명자만은 달랐죠. 그녀는 남편의 진심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어요. 철수가 말하는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꽃다발과 기념패가 전달되었죠. 4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라고 적힌 황금색 패를 받아든 철수. 이상하게도 족쇄가 하나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패가 오히려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감옥에서 나오는 죄수가 받는 석방 증서 같았죠.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사진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하지만 옆에 선명자의 미소는 억지로 지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채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감이 그대로 담겼죠.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배들이 하나둘 찾아와 술잔을 권했어요. 상무님, 이제 진짜 자유시간이네요. 골프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골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그리웠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그런 시간 말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명자는 내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완벽한 임원 부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요. 손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예정이에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42년간 품어왔던 계획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퇴임식이 막을 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철수와 명자도 호텔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둘을 힐끗 쳐다봤어요. 퇴임식하고 오셨나 봅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택시 안에서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무거운 침묵이 택시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퇴임사 좀 이상했어.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철수는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집까지 15분 남은 거리가 유독 길게 느껴졌죠.
이 짧은 시간 동안 42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둘 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50평대 아파트. 철수가 평생 모은 재산의 결정체였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며 철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철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화려한 퇴임식, 동료들의 축하,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그녀는 거실로 향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좀 얘기해보자. 명자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 품어왔던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철수는 넥타이를 풀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얘기? 하지만 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당신 오늘 퇴임사에서 말했지? 명자가 말을 이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변호사한테 미리 부탁해뒀어. 재산 분할도 법적으로 정리했고.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철수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머뭇거렸죠. 솔직히 한 5년 전부터. 5년? 당신이 퇴직하면 24시간 집에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언제 숨을 쉬지 싶었어. 그녀의 솔직함에 철수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42년 동안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던가요? 철수는 이혼협의서를 천천히 펼쳐봤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들은 이미 다 컸으니 양육비는 상관없었죠. 모든 것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참 꼼꼼하게 준비했네.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아닌 어떤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명자가 말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미 남남이었다는 걸.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대화도 스킨십도 심지어 말다툼도 없는 감정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죠. 뭐가 웃겨? 명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철수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나도 사실은. 그는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죠. 나도 사실은 혼자 살고 싶었어. 철수의 고백에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눈치 보고 골프 가려면 허락받고 친구들 만나려면 변명하고. 지겨웠어. 정말 지겨웠다고. 그의 솔직함에 명자도 놀랐습니다. 42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철수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뭐해? 명자가 물었죠. 짐 싸야지. 오늘 당장 나가는 게 좋겠어.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명자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설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죠. 울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안방에서 가방을 꺼내며 철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봄날은 간다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죠. 마치 오랫동안 목을 조여왔던 넥타이를 벗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42년간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어요. 양복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만 챙겼죠.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가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야, 철수야. 이제 진짜 자유다. 혼자 중얼거리며 씩 웃었죠. 거실로 나오니 명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응. 간단히 싸웠어. 철수는 가방을 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잠깐. 명자가 불렀죠. 이렇게 쉽게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해? 울면서.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명자야. 나한테 자유를 줘서. 그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자신도 차마 먼저 말하지 못했던 이혼을 명자가 먼저 꺼내준 것이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며 철수는 뒤돌아봤죠. 아, 그리고 이혼 협의서는 내일 서명해서 보내줄게.
명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철수는 진짜 자유인이 되었어요.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그는 웃음을 터뜨렸죠.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20년은 젊어 보였죠. 진짜 자유다. 진짜 자유야. 혼자 중얼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진짜 자유다. 진짜 자유야. 철수는 1층 로비에 내려와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어디 가시나요, 이 늦은 시간에? 자유를 찾으러 갑니다.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42년 만에 맡아보는 진짜 자유의 공기였죠. 택시를 잡으며 철수는 어디로 갈지 생각해봤습니다. 호텔? 찜질방? 아니면 PC방? 뭐든 상관없었어요. 오늘 밤 어디서 자든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로 가주세요. 강남역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텔 아무 곳이나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철수를 힐끗 봤죠. 모텔이요? 네, 모텔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모텔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것이 언제였던가요? 신혼여행 때? 아니면 회사 워크숍에서?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위 상관없었죠. 택시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그를 계속 쳐다봤어요. 어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네,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 퇴직하고 이혼했거든요. 네? 퇴직에 이혼까지요? 네, 둘 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기사 아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러브 모텔에 도착했어요.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파라다이스 모텔이었죠. 간판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노인이 혼자 모텔에 오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당황스럽다는 듯 말했죠. 방 하나 주세요. 철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이용하실 건가요? 12시간이요. 12시간에 5만 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원은 별말 없이 방키를 내줬어요. 방에 들어서니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하트 모양 쿠션, 둥근 침대, 형광등 대신 은은한 조명. 철수는 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신선했어요. 42년간 살았던 집의 단조로운 베이지 톤과는 정반대였죠. 이것도 나름 괜찮네.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울로 된 천장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었죠. 샤워를 하며 철수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는 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니 정말로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40년간의 직장 스트레스, 42년간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몸이 가벼웠어요. 마치 10kg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거울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야, 철수야. 65세의 모텔에서 혼자 자게 될 줄 알았냐? 혼잣말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누구에게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고 마음대로 웃어도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1시 30분이었죠. 평소라면 벌써 잠들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았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철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언제부터 명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 행복했었어요. 서로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죠.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이들 교육비, 집값, 승진. 현실적인 문제들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나 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철수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요.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권위적이 되었죠.
명자도 그에 맞춰 완벽한 임원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는 사라지고 동업자만 남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동업자, 집을 꾸리는 동업자,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는 동업자. 사랑은 어느새 의무가 되어 있었죠. 참 바보같이 살았네.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진작 이런 대화를 하지 못했을까요? 서로 불행하다는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버텼던 건 아닐까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이렇게 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명자의 코 고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 때문에 자주 깼는데 오늘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죠. 진짜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일어났는데도 개운했죠.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좋아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꿀잠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죠. 면도하는 동안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모텔에서 나와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 보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연 곳이었죠. 거기가 좋겠네. 입구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네, 좀 일찍 일어났네요.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받기만 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존댓말이 오히려 편했죠. 찜질방 안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퇴직하셨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어제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 2년 더 남았어요. 서로의 상황을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동료 의식이었습니다. 직급도 연봉도 학벌도 상관없는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한증막에서 땀을 빼며 철수는 지난 42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분명 서로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은 의무가 되었죠. 의무는 다시 짐이 되었고 짐은 서로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을 사느라, 승진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감정은 뒷전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관성으로 살아왔죠. 아저씨,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옆에서 몸을 씻던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제 이혼했거든요.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이 재밌었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네. 42년간 억지로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졌거든요. 그 남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상관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았죠. 자신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근처 김밥 천국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공기밥. 간단하지만 혼자 먹는 첫 번째 식사였죠. 평소 명자가 차려주던 복잡한 반찬들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는 자유. 그런 당연한 것들이 42년 만에 돌아온 거였죠. 핸드폰을 보니 명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언제 가져갈 거야? 철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 고마워.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원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혼을 먼저 꺼내준 것이 말이에요. 5년 동안 준비했다니 명자도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로 불행한 줄 알면서도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걸으며 철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지나가는 사람들, 가게 간판들, 심지어 하늘까지. 마치 감옥에서 나온 죄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65세에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혼자서 드시나요? 알바생이 물었어요. 네, 혼자요. 이 말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죠.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소소한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42년 만에 처음 누리는 여유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후배 김 과장이었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김 과장. 무슨 일이야?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송별회가 있어요. 송별회?
네, 상무님 퇴직 기념으로요. 오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굳이 회사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강남역 근처 선술집이요. 7시에요. 알겠어, 갈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상무님이라고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그냥 철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직책도 권위도 모두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인지도 모르겠죠. 오후 2시 철수는 약속한 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는 자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명자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왔구나. 명자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죠. 응. 철수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흘렀어요. 42년간 쌓인 원망과 갈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았죠. 펜을 들고 서명하는 철수의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명자가 말했죠. 그래, 정말 끝이야. 철수는 서명을 마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마음이 편해. 명자도 같은 기분인 것 같았어요. 나도.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싶어.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42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간단한 서명 한 번으로 정리되다니. 짐을 더 가져가야겠어. 철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져가. 명자도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안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가득했습니다. 40년간 입었던 회사 정장들이었어요. 이제는 입을 일이 별로 없을 옷들이었죠. 몇 벌만 더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넥타이가 수십 개 있었어요. 명자가 사준 것들, 아이들이 선물한 것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죠. 골프채는 꼭 챙겨야 했습니다. 이제야 마음껏 칠 수 있으니까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자유롭게 말이에요. 철수야. 명자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흔쾌히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고마워,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였어요. 마침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나가보니 꽃배달이었어요. 박철수님 댁이죠? 네, 맞습니다. 큰 꽃바구니와 함께 카드가 왔죠. 퇴직 축하드립니다. 마이너스 회사 동료 일동. 철수는 카드를 보며 웃었습니다. 퇴직도 축하받고 이혼도 축하받고. 정말 축하받을 일투성이네요. 꽃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42년간 살았던 집에서 맞는 마지막 꽃향기인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 김 과장이었어요. 상무님, 송별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강남역 근처 추억의 선술집이요. 7시에요. 알겠어, 갈게. 혹시 댁으로 모시러 갈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갈게. 전화를 끊고 철수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죠. 아직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랑 송별회 있어. 그래, 다녀와. 명자의 대답이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몇 시까지야? 누구랑 가는 거야? 하며 캐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었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은 짐을 정리하며 철수는 추억에 잠겼어요. 이 집에서 보낸 30년의 세월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첫걸음도 여기서 떼었고 첫말도 여기서 했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이 집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간직하고 몸은 자유롭게 떠날 때였어요. 사진 좀 가져가. 명자가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이야. 철수는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보니 정말 어린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많이 있었어요. 명자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죠. 이것도 가져가.
명자가 또 다른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건? 당신이 받았던 상장들이랑 기념품들.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표창장과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범사원상, 우수부서장상, 장기근속상. 40년간 받았던 크고 작은 상들이었죠. 이런 것까지 챙겨뒀구나. 당신이 열심히 산 증거잖아. 명자의 목소리에는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부부로서는 실패했지만 직장인으로서는 성공했다는 인정이었어요. 고마워.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죠. 42년 동안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철수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겼죠. 앞으로 언제 이 집에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어. 응, 다녀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철수는 뒤돌아봤어요. 42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남의 집 같았죠.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하니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언제든 원할 때 나올 수 있고 원할 때 들어갈 수 있었죠. 추억의 선술집을 찾아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정겨웠어요. 철수 상무님. 입구에서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응, 왔어. 철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회사 동료 10여 명이 모여 있었죠. 상무님, 형님,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테이블 가득 안주와 소주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한 분위기였죠. 계급이나 직급 같은 건 잠시 잊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 같았습니다. 상무님, 이제 진짜 자유 시간이네요. 김 과장이 소주잔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자유. 그래, 자유야. 철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게 웃었죠. 그런데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혼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네? 정말요? 농담이겠지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말이야. 퇴임식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혼 협의서를 내밀더라고. 동료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구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힘드시겠어요.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원해 죽겠어. 철수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네. 40년간 회사에서 눈치 보고 42년간 집에서 눈치 봤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잖아.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축하해야겠네요. 진짜 자유만세. 소주잔이 다시 오갔죠. 철수는 동료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혼자 살고 싶었어. 근데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지. 아, 그러셨구나. 저희도 사실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에서 눈치 보시는 거 다 알아요. 상무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갈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딱딱한 업무 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부장님도 그런 적 없으세요? 박 대리가 물었어요. 나야 뭐. 이 부장이 머뭇거렸죠. 사실 나도 가끔 생각해봐. 혼자 살면 어떨까 하고. 오, 부장님도요? 분위기가 점점 허심탄회해졌습니다.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라는 틀 안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진솔한 대화들이었죠. 그런데 상무님,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거예요?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 원룸이라도 구해야지. 혼자 살기에는 원룸이 딱이죠. 청담동에 좋은 곳 많아요.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회사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는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았죠. 술이 돌면서 분위기는 더욱 유쾌해졌습니다. 건배. 상무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진짜 자유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철수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죠. 동정받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무님, 골프 언제 치실 거예요? 이제 맘껏 칠 수 있겠네요. 주중에도 가능하시잖아요. 골프 얘기에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이제 주중에도 칠 수 있어.
그린피도 싸고. 정말 생각해보니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주중 골프, 평일 영화관, 한적한 시간대의 쇼핑. 퇴직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었습니다. 부럽네요, 정말. 젊은 대리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했어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때가 와. 30년 후면 저희도. 30년? 너무 길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철수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죠. 상무님, 혹시 뭔가 하실 일 있으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요즘 시니어 일자리도 많던데요. 글쎄, 굳이 일을 해야 할까? 철수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때워야 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취미든 봉사든 뭐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퇴직하면 여행부터 다닐 거예요. 박 대리가 말했죠. 여행. 그것도 좋겠네. 철수도 여행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42년간 명자와 함께 다녔던 여행들은 대부분 의무적이었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여행, 사회적 체면을 위한 여행. 정작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가본 적이 없었죠. 혼자 여행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여행. 그런 여행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꿈, 포기했던 일들, 후회하는 것들. 회사에서는 절대 나누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김 과장이 말했죠. 요리? 네, 집에서 밥 한 번 안 해봤거든요. 나도 그래.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철수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상무님도 요리 배우세요. 혼자 살면 요리는 필수죠. 동료들이 적극 추천했어요. 요리라. 생각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42년간 명자가 해주던 밥을 이제는 스스로 해먹어야 했으니까요. 라면만 끓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요리 학원도 있고 문화센터에서도 가르쳐 주던데요. 한번 알아봐야겠네. 철수는 진짜로 관심이 생겼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습니다. 상무님, 정말 축하드려요. 새로운 인생 응원합니다. 동료들과 헤어지며 철수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자신의 이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혼자 길을 걸으며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따뜻함을 이제야 제대로 느꼈어요. 회사라는 틀이 없어지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회사라는 틀이 없어지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부동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원룸들을 구경했어요.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보는 10평대 원룸이 초라해 보일 법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었죠.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원하세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어요. 조용하고 깨끗하면 돼요. 보증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3천만 원 정도면 되겠죠. 철수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화려하거나 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됐죠. 이 방은 어떠세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대치동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작은 주방, 화장실. 간단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보증금은 얼마죠?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가격도 적당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높은 빌딩도 아닌 소박한 주택가였어요. 골목길에는 작은 카페와 슈퍼마켓이 있었죠. 42년간 살았던 고급 아파트와는 다른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때요? 아주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예요. 노인분들도 많이 사세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 일도 없을 것 같았죠. 여기로 하겠습니다. 철수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복잡한 조건이나 흥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이 원룸이 딱 그런 곳이었죠. 계약서를 쓰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65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다니. 생각해보니 신기한 일이었어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가요? 내일부터요. 이렇게 빨리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철수는 하루라도 빨리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42년간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간단한 식탁. 필요한 것들만 골랐어요. 명자가 좋아했던 화려한 장식품들은 필요 없었죠. 실용적이고 심플한 것들로만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케아에서 쇼핑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 직접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혼자 사시나요?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막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젊은 직원의 밝은 인사가 기분 좋았어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좋았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70대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의 고객으로 대해주는 것이 좋았어요. 가구 배송을 예약하고 근처 마트에서 생필품을 샀습니다. 라면, 김치, 계란, 우유.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장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명자가 항상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하니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것도 경제적이었고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계산하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럼 이 반찬 어때요? 혼자 드시기 좋게 소포장된 거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추천해줬죠. 고마워요. 그걸로 할게요. 이런 소소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녁 때 원룸에 도착하니 가구들이 배송되어 있었습니다. 조립은 배송기사가 도와줘서 금세 끝났어요. 간단한 침대와 식탁, 옷장이 놓이니 제법 집 같아 보였죠.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을 준비했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서 끓이는 것. 이것도 오랜만이었죠. 명자는 라면을 먹으면 몸에 나쁘다며 항상 반대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평소 명자가 좋아하는 드라마 대신 뉴스를 틀었어요. 그것도 안 보고 싶으면 끄면 되었죠. 이런 소소한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리모컨 하나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밤 10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침대에서 자는 첫날이었어요. 좁지만 편안했죠. 42년간 명자와 함께 썼던 넓은 침대보다 이 작은 침대가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잠자리였어요.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새집 구했다. 주소 보내줄게. 곧 답장이 왔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아직 부모의 이혼 소식을 모르고 있었죠. 내일 전화해서 설명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봤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오히려 정겨웠죠. 고급 아파트의 조용함보다 이런 생활의 소음이 더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였어요. 철수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65세에 원룸에서 혼자 자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전혀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일상들이 말이에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도 뒤척이는 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은 첫 번째 밤은 이렇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떴죠.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평소보다 늦었지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커피를 내렸어요.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42년간 강남 대치동에 살았지만 정작 동네를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었죠. 출근길, 퇴근길에만 지나다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죠. 골목길을 걸으니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동네 커피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정겨웠어요. 들어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는 다 아는 사이예요. 동네 카페 사장님의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하고 혼자 사시나요? 네, 어제부터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5년 전에 퇴직하고 이 카페 시작했거든요.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죠. 회사 생활의 고충, 퇴직 후의 새로운 시작.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노인정에 오세요. 사장님이 추천했어요.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괜찮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철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남아돌았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대치동 경로당이라고 해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오늘 점심때 가보세요. 그때가 사람도 제일 많고 좋아요. 사장님의 추천에 철수는 기대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42년간 만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겠죠. 점심시간이 되어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대치동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 10여 명의 노인들이 바둑, 장기, 화투를 두고 있었죠.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회사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는 영수라고 해요.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였어요. 나이, 직업, 출신 지역.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죠. 어느 회사 다니셨어요? 대한종합건설이요. 오, 거기 임원이셨나봐요? 상무까지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의 직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의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좋았어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조금은요. 사실 철수는 바둑을 제법 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끼리 가끔 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승부보다는 재미 위주였어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첫 판을 두는데 상대방이 의외로 강했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회사에서 조금 뒀거든요. 역시 임원 출신은 달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도 농담으로 넘어갔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밑반찬들이었어요. 고급 식당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죠.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42년간 명자와 마주 앉아 먹던 조용한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웃고 떠들며 먹는 식사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죠. 실례지만 혼자 사시나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어제부터요. 이혼하셨나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뜻밖의 반응에 놀랐어요. 저도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아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황혼이혼 많아요.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죠.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사회적으로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죠. 오후에는 장기를 뒀습니다. 상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퇴직 후의 생활,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관리법, 진솔한 대화들이었죠. 회사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이해해줘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생각보다 개방적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황혼 이혼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했죠. 내일도 오실 거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여러 할아버지들이 물었습니다. 네, 내일도 올게요. 좋아요. 내일은 고스톱 치실래요? 배워보고 싶네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어요. 회사의 의무적 소속감이 아닌 자연스러운 소속감이었죠.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햇반 그리고 노인정에서 싸온 밑반찬들. 간단하지만 맛있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TV를 보며 느긋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밤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사를 하신다니. 아들아, 아빠가 엄마랑 이혼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네? 정말요? 정말이야. 둘 다 원했던 일이야. 아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65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줄 몰랐죠. 65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줄 몰랐죠. 침대에 누우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아보자.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에 부풀어 잠이 쉽게 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설렘조차 달콤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된 철수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차가운 조명과는 다른 정겨운 불빛들이었어요. 이 작은 원룸에서, 이 소박한 동네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어느새 동네 노인정의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동네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때 노인정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영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또 왔어요. 철수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벌써 이곳 사람들과 친해졌죠. 나이도 직업도 학벌도 다르지만 서로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바둑 한 판 어때요? 좋죠. 바둑을 두며 철수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승부욕이나 경쟁심 없이 그냥 즐기는 바둑이었죠. 이기면 좋고 저도 상관없었습니다.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얼굴에도 여유가 생겼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였어요. 노인정 자원봉사자분이 직접 끓여주신 것이었죠.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자유롭지만 이렇게 여럿이 함께 먹는 것도 좋았어요. 철수 씨, 혹시 요리 배워보실 생각 없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리요? 네, 문화센터에서 남자 요리 교실 한다던데요. 철수는 관심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도 요리 얘기가 나왔었죠. 어디서요? 강남구청 문화센터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워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정말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42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 이제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오후에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남자 요리 교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기수가 시작돼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기대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죠. 65세의 요리를 배우다니 명자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놀랄 거예요. 42년간 밥상 앞에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던 남편이 직접 요리를 배운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청 건물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요리교실 신청하러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몇 살이세요? 65세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접수를 마치고 수업 일정을 받았습니다. 주 2회 6주 과정이었어요. 기본적인 한식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서양 요리까지 배울 수 있었죠. 다른 수강생분들도 대부분 60대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용적인 요리 위주로 가르쳐드려요. 딱 자신에게 맞는 수업이었어요. 첫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요리교실에 도착하니 10명 정도의 남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호라고 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 그런지 쉽게 어울렸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리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어요.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해먹는 요리 중 하나죠. 재료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 썰기, 김치 볶기, 양념 넣기.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하면 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맛이 안 나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와, 냄새 좋은데요? 옆에서 요리하던 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분위기였죠. 드디어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떠먹어 봤어요. 맛있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명자가 끓여주던 것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맛이 있었어요. 첫 작품치고는 훌륭해요.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죠.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들 왜 요리를 배우게 됐어요? 저는 혼자 살게 되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게 된 분들이었죠.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몸에도 안 좋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배우나요? 된장찌개래요. 기대되네요. 모두 다음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철수는 오늘 배운 김치찌개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혼자서 해보니 조금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성공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며 뿌듯했습니다. 65세에 요리를 시작하다니 늦은 게 아니라 적당한 때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노인정에서 만난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리교실 어때요? 재밌어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웠어요. 오, 대단하네요. 다음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 대화거리도 많아졌어요. 노인정 사람들도 철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줬죠. 요즘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해요. 시대가 변했어요. 좋은 일이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요리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두 번째 요리 수업에서는 된장찌개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수월했어요. 첫 번째 수업에서 기본기를 익혔으니까요. 많이 늘으셨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재미있어서 집에서도 연습했거든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민호 씨와 차를 마셨습니다. 형은 언제 이혼하셨어요? 3개월 전이요. 민호 씨는요? 저는 6개월 전이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더 친해졌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라서 그런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요리 말고 다른 취미도 있어요? 바둑이랑 등산 조금 해요. 민호 씨는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사진이요? 네, 요즘 디지털 카메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어요. 새로운 취미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철수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진이라. 생각해보니 한 번도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 사진이나 회사 행사 때 찍는 기념사진 정도였죠.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렵지만 배우면 재미있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민호 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다음 주말에 함께 사진 찍으러 나가기로 약속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남산으로 사진 촬영을 나갔어요. 일단 기본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민호 씨가 카메라 조작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셔터, 조리개, ISO.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워갔어요. 사진은 빛이 중요해요. 빛이요? 네, 같은 피사체라도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 찍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같은 나무를 찍어도 각도와 빛에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이 나왔죠. 신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사진이 재미있어요. 몇 시간 동안 남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 나무, 건물, 사람들. 모든 것이 사진의 소재가 될 수 있었어요. 형, 소질이 있으시네요. 민호 씨가 철수가 찍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구도 감각이 좋아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65세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보니 뿌듯했습니다. 비록 초보자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이것도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요리에 이어 사진까지.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딸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빠는 어떠세요? 나 아주 좋아. 정말요?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재미있어. 딸에게 요리교실과 사진 촬영 얘기를 해줬어요. 와, 대단하세요. 아빠가 요리를 배우신다니. 응, 나도 놀라워.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멋지세요. 딸의 응원에 철수는 힘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 응원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주말에 한번 놀러 갈게요. 좋아, 언제든 와. 아빠가 만든 요리 먹어보고 싶어요. 아직 김치찌개밖에 못 만들어. 그래도 먹어보고 싶어요. 딸과의 대화를 마치고 철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주말에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고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밝고 활기찬 표정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사장님의 말에 철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65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철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교실을 마치고 나서는 중급반에 등록했어요.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요리들을 만들 수 있었죠. 사진도 많이 늘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이 제법 많이 쌓였어요. 형, 이번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그래요? 네, 이 정도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도 될 것 같아요. 민호 씨의 제안에 철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진 동호회요? 네, 우리 동네에 시니어 사진 동호회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매주 모여서 사진 찍으러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시회도 해요. 새로운 모임이라니 더욱 기대됐어요. 노인정 사람들과는 또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주에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호회 모임 날이 되었어요. 강남구민회관에서 모이기로 했죠. 도착해보니 20여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 비율도 적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초보시네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초보에서 시작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각자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퇴직 후에 사진을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사진을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시작했죠. 철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창덕궁으로 촬영 나가볼까요? 회장님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창덕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사진 촬영 팁들을 서로 나누며 대화했죠. 궁궐 사진은 건축미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한국의 전통미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세요. 전문가 수준의 조언들이 오갔습니다. 다들 3-4년씩 사진을 해온 분들이라 노하우가 많았어요. 창덕궁에 도착해서 각자 흩어져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후원의 연못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서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한 할머니가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각도를 조금 바꿔서 찍어보세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찍어보니 정말 더 좋은 사진이 나왔어요. 와, 훨씬 좋네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처음엔 이런 거 몰랐어요. 서로 도와주며 사진을 찍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몇 시간 동안 창덕궁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각의 첨화선, 단청의 아름다움, 정원의 조화. 한국의 전통 건축미를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이제 모여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봐볼까요? 회장님의 제안에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사진 구도가 정말 좋네요. 빛의 활용이 훌륭해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칭찬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죠. 철수가 찍은 사진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보라고 하셨는데 감각이 좋으시네요. 정말 3개월밖에 안 하셨어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취미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죠. 촬영이 끝나고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시회가 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시회요? 네, 구민회관에서 하는 시니어 사진 전시회예요.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찍은 사진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서 출품하세요. 전시회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의 사진이 전시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처음엔 부담스럽겠지만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니 설레네요. 다른 회원들의 격려에 철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65세의 첫 전시회라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어떤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할지 고민해봤어요. 연못에 비친 정각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이걸로 해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친한 할아버지들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렸어요. 와, 철수 씨 전시회 한다고요? 영수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동호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우리도 구경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이 와주세요. 노인정 사람들이 자신의 전시회를 보러 온다니 더욱 기대됐어요. 그동안 함께 바둑을 두고 밥을 먹으며 친해진 분들이었죠.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철수는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혼자서도 나가고 동호회 사람들과도 함께 나갔어요. 한강공원, 남산, 북촌 한옥마을,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니 서울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42년간 살았지만 몰랐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았죠.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하면 관찰력이 좋아져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보여요. 새로운 취미가 주는 선물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였죠. 드디어 전시의 날이 되었습니다. 강남구민회관 전시실에 6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됐어요. 철수의 사진도 그중 하나였죠. 창덕궁 연못에 비친 정각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와, 내 사진이 정말 걸려있네. 혼자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65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순간이었죠. 아빠.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와 있었어요. 어떻게 왔어? 아빠 전시회인데 안 올 수 있나요? 딸이 철수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아빠가 이런 사진을 찍으시다니. 사위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의 칭찬에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노인정에서 온 할아버지들도 와서 구경했습니다. 철수 씨, 진짜 멋있네요. 우리 친구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친구들의 응원에 철수는 더욱 뿌듯했어요.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관람했어요.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철수의 사진 앞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나이를 떠나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죠. 전시회가 끝나고 동호회 회원들과 뒤풀이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관람객들 반응도 좋았고요. 철수 씨 사진도 인기가 많았어요. 회원들의 격려에 철수는 고마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사진이 뭔지도 모르던 자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전시회까지 또 열심히 해봐요. 네, 그럴게요. 철수는 다음 목표가 생겼어요. 더 좋은 사진을 찍어서 다음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철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전시의 성공, 가족들의 칭찬, 친구들의 응원.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4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밤에 명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전시회 축하해. 딸한테 들었어.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이혼했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어요. 아침 커피, 노인정에서의 바둑 요리교실, 사진 촬영. 매일이 충실하고 즐거웠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만난 사람들, 사진 동호회 사람들, 노인정 친구들.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였죠.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맞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철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65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느 날 철수는 자신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과 이혼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매일이 설렜어요. 새로운 취미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 모든 것이 선물 같았죠. 정말 고마워 명자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자가 먼저 이혼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답답한 결혼 생활을 계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배운 갈비찜이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정성껏 만들었죠. 완성된 갈비찜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명자가 해주던 것 못지않게 맛있어 보였어요. 혼자 앉아서 천천히 맛봤습니다. 맛있네. 자신이 만든 요리의 맛에 만족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강에서 찍은 일몰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랐죠. 이것도 다음 전시회에 내봐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요리든 사진이든 모든 것이 자신만의 작품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동네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원룸, 이 소박한 동네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고급 아파트에서의 화려한 생활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죠. 진짜 자유란 이런 거구나. 철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며 철수는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사진 촬영 장소를 찾아볼까요? 아니면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볼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좋은 꿈 꿔 철수야.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라는 것. 그렇게 철수의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퇴임식 날 밤 아내가 내민 이혼 협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족쇄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열쇠였다는 것을. 이제 철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 새로운 인생.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리며 철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분명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